네, 재미없는 시장에 재미가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트렌드를 앞서거나 항상 젊은 남자 이항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오늘 약간 좀 재밌게 되는데요. 네. 오늘 모두가 여기만 생각하면 약간 설레는 곳? 설레는 곳, 휴양지, 리조트 이런데? 백화점 뭐 이런데. 리조트, 백화점, 외국 가려면 어디 들리는 곳 있죠? 면세점. 면세점 네. 얘기 오늘 다시 한번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면세점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또 화두거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세점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특히 이제 이슈가 많았죠. 작년 여름부터 해갖고요. 특히 이제 면세점이 새롭게 뭐 두 군데가 뺏기고 뭐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시 또 면세법이 관세법으로 또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왜 그러세요?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요. 네. 면세점 특허권의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갖고 작년에 이제 새롭게 생기고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네. 이걸 또 바꾼다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롯데 월드점 그리고 SK에서 하는 워커에 있는 면세점이 이제 뺏겼거든요. 사업권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대신 들어간 것이 그 하나그룹도 새로 들어갔고요. 네. 두산도 들어가고 신세계도 이제 들어갔고 이제 또 중소기업 중에서는 하나투어 있죠. 하나투어가 네. SM 면세점이라고 해서 또 새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서 완전히 한번 판을 바꾼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왜 뺏긴 사람 억울하다 그러고 새로 받은 사람들도 5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뀐다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사업권 기간 문제가 또 화두로 올라서면서 일단은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도 뭐 기껏 투자했더니 몇 년 후에 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또 주가가 내렸던 모습들도 지난해에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지금 면세점들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그것 좀 정리하고 할게요. 알게 모르게 22개나 됩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아니요. 서울에 9개, 롯데가 2개 있죠. 왜 네. 2개냐면 아시다시피 명동에 있고요. 또 코엑스에 또 하나 조그맣게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9개, 제주에 3개, 부산에 2개, 대구에 하나, 울산에 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22개나 있는 것이 면세점형이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바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년 만에 조금 잘하다가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새롭게 면을 갱신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뺏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열심히 투자했는데 뺏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실업자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든 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작년에 이런 걸 해갖고 롯데라든가요, SK그룹이 일단 볼멘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네. 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늘린다. 5년에서 그런 10년으로. 얘기했고요. 네. 또 이제 말도 얘기 나오는 건 면세점을 더 만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네, 뭐 그 때문에 오늘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도 좀 들썩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형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으로 지금 돼 있던 거를 5년으로 줄여놨는데요. 네. 다시 10년으로 될 것으로 유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력이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워낙 7월 말까지 해서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바로 뭐 다음 주 정도 해갖고요. 네. 공청회 열리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이번 달 안에 확 끝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심사 방식도 경쟁 입찰해서 경쟁 완화 쪽으로 간다. 이게 뭐 복잡한 게 있겠고요. 특허 수수료도 여태까지 100을 팔면 그중에 0.05%를 수수료로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라에 내는 건데 이걸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늘리자 얘기가 나오고 있겠고요. 네. 공청회 16일 날에서 이달 말 확정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건 확정안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일에 공청회가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그때쯤 한번 더 주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또 그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따간 쪽이나 이른 쪽이나 네. 각각의 목소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때 10년 만에 바뀐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얘기 잠깐 얘기해드리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관해서요. 경쟁 입찰을 자동 갱신. 무조건 계속 영생하니까 한 번 받으면 평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그 방안도 있고요. 또 네. 10년 단위 연장하는 동시에 자동 갱신제 그러니까 10년마다 바꾸면서 자동 갱신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약간 그 목소리가 좀 나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기존에서 5년에서 10년을 할 경우에는요. 기존 면세점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년에 새로 간 사람들, 호텔 신라라든가 뭐 하나그룹이라든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5년에 10년이면 그게 이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또 면세점의 확대가 지금 엄청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확대되면 롯데월드라든가 SK가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월 말에 이렇게 다 결정돼 갖고 롯데가 다시 하겠다, 다시 해달라 그러면 불쌍하니까 다시 할 수도 있고요. SK도 지금 그 워커힐이 거의 문 닫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인천공항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니까 기존 업체들 갑자기 롯데까지 다시 들어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강남 쪽에서 지금 롯데가 그 하나 있던 거가 지금 우리 뺏겨갖고 지금 요번에 고속터미널인데 CG가 크게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업체가 반발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특허 수수료는 기존 면세점이 다 반발하는 거죠. 돈을 더 세금 많이 내니까 쉽게 얘기니까 반발하는데요. 어느 것을 결정될 때마다 기존 업체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신규 업체는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고 결국 뭐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 뭐 그렇잖아요. 상당히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쪽 나서지 않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사실 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면세점 관련한 이야기들 쭉쭉 한번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새롭게 면세점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 네. 지금 시간이 몇 달 지났어요. 네네. 과연 실적이 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막 압박을 넣었어요. 작년 12월까지 빨리 오픈해라고. 네. 그래야지 이제 하나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오픈했는데 지금 시작한 거는 아주 처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작년 12월 오픈한 것이 네. 신라 아이파크죠. 용산에 생긴 거 있잖아요. 현대산업이랑 호텔시랑 같이 손잡은 거.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이제 그 63빌딩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작년 12월에 오픈했는데요. 하루 평균 매출이요. 이거는 출처도 관세청에서 집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12월이요. 하루 평균 매출 1억 2,500만 원. 갤러리아 면세점 1억 7,500만 원이라면요. 네. 이거 지금 자리값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그래요? 거. 아직도 뭐 비어있는 코너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SM 면세점은 2월 달에 임시로 테스트를 한번 오픈해봤더니요. 불과 5천만 원. 테스트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들은 많이 해놨는데 지금 중국 사람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보면 용산에 그렇게 크게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63빌딩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도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이게 자리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네, 뭐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이렇게 매출이 안 나는데 또 새롭게 뭐 진입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업체들이 반발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후면세점은 그냥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후면세점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박민혜 앵커도 제가 사업자 신고 내고 동네에 있는 세무서 있죠. 그거 신고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이제 면세점에 더 커질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나 뭐 위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다면요. 네, 호텔자는 그나마 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 이것만 갖고는 중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호텔시라거나 기존의 어떤 매출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 조금 부진이라도 기존 점포로 갖고 가니까 워낙 중립적이 되겠고요. 롯데백화점은 만약에 현실이라 되면 색깔이 되면 호재가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 롯데백화점이라기보다는 호텔 롯데입니다. 왜냐하면 호텔 롯데가 면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직접적인 상관은 분명히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호텔 롯데 올해 상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호텔 롯데가 거의 100%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면세점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텔 롯데가 되면 그 면세점이 이번에 좀 추가로 다 되면 당연히 롯데월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호텔 롯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죠. 네, 그럼 한 종목 더요.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인데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하루 매출이 1억 7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63빌딩에 가는 외국 사람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굳이 뭐 63빌딩 가서 외국인이 못 사겠습니까? 네. 중립 의견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그리고 롯데 쇼핑 관련한 종목, 롯데 백화점 부분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각각 면세점과 엮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위원님의 시각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네요. 자, MTN 이한경 전문위원과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